자,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먼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설명한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곱셈과 나눗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판정. 예를 들어서 우리는 네 가지 경우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자연수의 곱, 즉 양수 곱하기 양수예요. 양수 곱하기 양수는 우리 양수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죠? 2 곱하기 3은 6이에요. 양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양수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양수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양수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동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수는 시간을 생각해 보자. 플러스는 2초 후, 마이너스는 2초 전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 3 곱하기 양수 2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보세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양수 3, 양수 3.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초속 3m로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동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속 3m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1초 후에는 3m,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6m에 도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수 3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초속 3m로 동쪽으로 2초 후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초속 3m로 동쪽으로 달릴 때 2초 후의 위치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 6,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가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양수 곱하기 음수예요. 얘는 음수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음수가 될까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왜 음수가 될까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양수 3 곱하기 음수 2로 설명을 할 건데, 앞에 있는 양수는 양수 3은 초속 3m로 동쪽으로 달린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아까 플러스 2가 2초 후였죠. 이번엔 2초 전이에요. 초속 3m로 동쪽으로 달릴 때 2초 전의 위치예요. 2초 전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초속 3m로 1초 전에는 마이너스 3에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초 전에는 마이너스 6m에 위치하고 있어야지만 어때요? 2초 후에 현재 위치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3 양수 곱하기 음수 결과값이 음수 6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EBS 영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양수인데요. 자, 이것도 결과값은 음수입니다. 그럼 왜 음수가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로 설명할 건데, 마이너스 3은 초속 3m로 서쪽으로 달리는 겁니다. 서쪽, 음의 방향으로. 그리고 2초 후에요. 자, 음의 방향으로 달리니까 2초 후에는 음의 위치에 있겠죠. 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려는 게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인데요. 자, 초속 3m로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1초 후에는 마이너스 3, 2초 후에는 마이너스 6에 도달하겠죠? 2초 후에는, 그죠? 그래서 요 곱의 결과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데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돼요? 라고 아마 주변에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그냥 외워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거의 못합니다. 이건 뭐 수학 실력과 떠나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제대로. 외웠어요. 자, 요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EBS 영상을 참고로 해서 설명해 줘 볼게요. 뭐냐면 음수 3 곱하기 음수 2를 한번 볼게요. 음수 3은 초속 3m로 서쪽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2초 전의 위치예요. 2초 전의 위치. 자, 초속 3m로 서쪽으로 달릴 때 2초 전의 위치는 어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수 3 곱하기 음수 2인데요.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2초 전이죠. 2초 전. 1초 전에는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초 전에는 플러스 6이 있어야지만 2초가 지나서 현재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플러스 6인데 중요한 거는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EBS 영상을 참고를 하세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3 곱하기 0,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걸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뒤에 곱하는 수가 1씩 작아지고 있는 규칙이 보이죠? 실제 1씩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도 보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결과는 3씩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0 다음에 3이 커진다면 플러스 3이 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 이 성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 중에서도 몇 분 안 돼요, 정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공부할 개념을 이해할 때는 항상 EBS 영상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올게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자, 보자. 자, 여러분들은 노트 준비해 주세요. 노트에다 이걸 아주 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제목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이에요.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인데 중요한 거는 부호 판정이에요. 곱셈인데 핵심은 뭐냐면 부호 판정, 부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같은 부호인 경우예요. 같은 부호. 두 번째가 다른 부호입니다. 같은 부호와 다른 부호인 경우예요. 같은 부호와 다른 부호인 경우. 그래서 같은 부호인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같은 부호일 때는 플러스가 되면서 절대값의 곱이고요. 다른 부호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둘 다 음수가 돼요. 뒤에 절대값의 곱은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서 핵심은 부호 판정이라는 것. 그리고 같은 부호일 때는 플러스, 다른 부호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노트에다가 잘 필기를 해놔요.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나눗셈까지 할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나눗셈까지 다 이해돼요. 자, 필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알면 이제 너무 쉬워요. 보세요. 위의 규칙에 따라서 같은 부호네요.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요? 플러스. 그리고
3 곱하기 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부호네요.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고 이렇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면 계산은 쉬운 거예요. 자, 이번에는 2번과 4번도 볼게요. 같은 부호네요. 그러면 결과는 플러스 하고 절대값의 고. 자, 그 다음에 다른 부호네요. 다른 부호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절대값의 곱 이렇게. 서로 같은 부호인지 다른 부호인지만 판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이 돼요. 자, 이건 아까 EBS 영상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저기 앞에 곱하는 수는 동일합니다. 플러스로 동일한데 곱하는 수, 뒤에 곱하는 수가 1씩 작아져요. 그러면 결과는 5씩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볼까요? 다음에도. 자, 여기 마이너스 5 곱하기 한 다음에 곱하는 수를 일씩 줄여요. 그러면 결과가 5씩 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5가 되겠고 플러스 10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수의 곱셈에서는 똑같아요. 방금 전에 거를 정리를 하자면 부호가 같은 수의 곱이 있고요. 부호가 다른 수의 곱이 있어요. 부호가 같은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양의 부호를 붙입니다. 반대로 부호가 다른 수의 곱은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 음의 부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그 곱은 항상 0이 돼요. 자, 이게 바로 핵심이야. 그러니까 부호 판정의 핵심은 같은 부호냐 아니면 다른 부호냐야. 그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부호 판정만 해볼게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같은 부호니까 양수 이렇게. 그리고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양수 곱하기 음수는 다른 부호죠. 음수 이렇게. 너무 쉽죠? 그죠? 자, 이것만 알고 한번 연습을 해보자. 오케이. 자, 이번에 2번과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2번을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2번. 음수 곱하기 음수. 자,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같은 부호네요. 플러스 하고 2.8 곱하기 0.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수를 곱하게 되면 요거는 여러분 자연수의 곱셈을 하세요. 소수의 곱셈인데 28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4가 돼요. 플러스 1.4.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까요? 음수 곱하기 양수 서로 다른 부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쓰고요. 15분의 2 곱하기 8분의 3이고 자, 우리 분수의 곱셈을 하기 전에 먼저 통분, 약분을 하라고 그랬어요. 약분. 그래서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에요 라고 쓰는 거예요. 부호 판정만 하면 돼요. 나머지 곱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곱셈에도 연산 법칙이 있는데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이제 덧셈과 곱셈을 합쳐서 말하는 건데요. 자, 차례대로 한번 보면
먼저 곱셈의 계산 법칙 또는 연산 법칙이라 부르는데 첫 번째가 교환 법칙이 있어요. 교환 법칙 a 곱하기 b는 순서를 바꾸어서 b 곱하기 a랑 같은데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랑 같아요. 이거를 교환 법칙이라 불러요.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의 결합 법칙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합이라는 것은 괄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괄호. 결합이라는 것은 괄호로 묶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곱하기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곱하나 아니면 b 곱하기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곱하나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 곱하기 3을 계산한 다음에 4를 곱하나 아니면 3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2를 곱하나 똑같아요. 이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결합 법칙. 분수뿐만 아니라 덧셈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만족해요. 덧셈과 곱셈에서만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계산할 때 편리해요. 자, 요건 보기만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세 수의 곱셈을 하는데 여기 역수가 있어요. 약분이 되는 두 개의 분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수를 먼저 계산하면 편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요. 위치를 바꿔요. 이거를 교환 법칙. 그러면 자, 여기서 서로 약분이 되는 두 분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분수 원래는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중괄호를 해서 얘를 먼저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결합 법칙. 그럼 먼저 계산하니까 플러스 1로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플러스 10. 그래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리고 좀 이따 배울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 하나를 연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 3번 노트에다 적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서 보면 서로 약분이 되는 두 개의 분수가 보이죠? 자, 그러면 교환 법칙. 자, 플러스 4 곱하기 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4분의 9.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차례대로 계산하지 말고 뒤에 있는 두 개의 분수를 먼저 계산하세요.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자, 플러스 약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2분의 3. 같은 부호의 곱셈은 플러스 절대값의 곱 2분의 3. 약분하게 되면 2.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하면 예, 계산이 매우 편리하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좀 볼까요? 요 둘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마이너스 3을 4번 곱하는 것과 자, 마이너스는 앞에 있어 3을 4번 곱한 거의 차이점. 자, 먼저 마이너스 3을 4제곱 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을 실제 4번을 곱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부호입니다. 자,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고요. 3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하고 3의 4제곱은 그대로 이 음수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얘가 다르지요. 플러스 3의 4제곱과 다르지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호 판정할 때 음수의 곱이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메모를 해주세요. 뭐냐면 홀수계 짝수계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얘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반면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수 곱하는 수가 홀수냐 짝수냐 이걸 먼저 판정하면 그 다음에 바로 부호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요 부호 판정을 해볼까요? 부호 판정하는 것만 할게요. 마이너스의 수를 세보는 겁니다. 3번 홀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맨 앞에 먼저 판정하는 거야. 부호를 먼저 판정하는 거야. 자, 두 번째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2번 곱하죠. 3번, 4번. 4번 곱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라고 미리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숫자들만 계산하는 거니까 부호 판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계산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것도 부호 판정만 먼저 해보자. 자, 부호 판정 해볼까요? 마이너스를 3번 곱했고 4번 곱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약분하고 계산하면 되죠. 부호 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번도 볼까요? 자, 마이너스 3번 그리고 2번. 2번이니까 짝수. 그래서 부호 판정하면 플러스가 되겠고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9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연산 법칙의 마지막 분배 법칙이 나옵니다. 분배 법칙. 혹시 필기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클래스룸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해주세요. 이 분배라는 말은 나눈다라는,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괄호 앞에 있는 A를 괄호 안에 있는 B와 C에다가 차례대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가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분배 법칙이고요. 괄호 밖에서 곱하는 수는 괄호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괄호 뒤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수 A와 B에다가 차례대로 곱하는 것을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분배 법칙은 아주 많이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 곱하기 3 더하기 4. 원래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3 더하기 4, 7 곱하기 14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분배 법칙을 사용하면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인 경우에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공통인수 2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이 맞아요.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하나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기서는 2번을 한번 해보자. 2번. 괄호 밖에 있는 20을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5분의 3과 4분의 1에 곱해 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20 더하기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20. 자, 먼저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2 더하기 플러스 5가 돼서 절대값이 큰 수의 보 12
그리고 절대값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편리하다.